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다카 관련한 판결이 있었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였군요. 네네네. 그게. 바로 지난주 제가 방송하는 날 바로 그때 발표가 돼서 지난주 소식 전하느냐고 언급을 그렇죠. 못했는데 예. 오늘 좀 잠깐 언급을 할게요.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은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게 그대로.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작년 7월 달에 그 텍사스 남부지법의 해넌 판사가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죠. 다카 그를 심리를 하면서 다카에 대한 다카가 애초에 2012년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드민 프로시저럴 액트라고 있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즉 뭐 고지를 하고 뭐 코멘트를 받고 이런 그런 형식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자기네 재량으로 단독으로 발표를 해서 실시를 해왔다. 그러므로 그 다카 자체는 일리걸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맞지가 않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거는 우리가 계속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연장은 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신규는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위법하게 그 진행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그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항소를 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 항소가 제5 항소 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있는데 그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남부 그 주들을 관할하는 그런 항소 법원이에요. 네. 거기서 판결이 10월 5일에 난 거예요. 그래, 맞아. 텍사스 남부지법의 해넌 판사가 그 판결한 거 맞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8월 달에 다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는 틀리게 8월에 하면서 노디스 고지도 하고 코멘트도 받고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뭐 여기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뭐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뭐 다카를 신청할 때 노동카드를 뭐 꼭 신청 안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되고 뭐 이런 약간의 그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 우리는 이제 적법 절차를 해서 할게라고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이번에 항소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기본적으로 텍사스 남부지법에서 판시한 것이 맞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지침 그거를 다시 리뷰해라. 그것이 맞는지 뭐 하면서 해라라고 이제 그 아래 법원으로 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효과는 네. 일단 애초부터 다카 리뉴는 괜찮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연장은 계속해서 갈 거고요. 네. 신규는 접수는 받되 심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받은 건 계속 홀드 중이에요. 홀드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똑같이 갈 거고요. 연장이라 하면 내가 다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연장을 하는데 1년 내에 그러니까 엑스파이어가 되고 나서 1년 내에 연장을 안 하면 신규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또는 뭐 돈도 들고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연장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끝나고 1년 끝나고 동안 1년이죠. 익스파이어 되고 나서. 그래서 다카 연장은 끝나기 전에 보통들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연장을 놓치신 경우들이 있는데 1년 안에는 괜찮아요. 할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2년마다 갱신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2년마다 갱신이죠.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발표한 그 지침을 리뷰를 하면서 다카 자체가 일리걸하다, unlawful하다라는 그런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 자신의 판결을 항소 법원에서 affirm을 했기 때문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나 뭐 다 이제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는 정말 여지껏 그렇구나. 1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번복이 됐는데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일단 그 판결로 해서 지금 흔들리실 건 없고 일단은 그대로 우선은 간다는 거. 아직은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불법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죠. 불법 판결이 네. 난 거. 적법 절차를 어겼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올해 8월에 발표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때는 다시 만든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또 리뷰가 리뷰를 시작된 시작된 거죠. 거니까 우선은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사실 불법
판결이 됐으니까 이제 불법이지만 리뉴를 하라니까 그렇죠. 그쵸. 그걸 이제 하죠. 리뉴는 하되 바이든 대통령 건 아직 아니에요. 예, 그거는. 네, 그렇게 참 되고 있습니다. 참 그 해당자 다카발견하게. 예, 네. 굉장히 많은데 한국인도 많고 그쵸. 예, 80만 명 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의 운명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거가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예. 맞아요. 예, 이게 당연하죠. 다 이제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대통령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맞아요.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하여튼 네. 그렇게 또 행정명령이라고 해서라고 또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년 동안 10년을 유지한 잘 게 해왔어요. 해왔는 그래서 건 굉장히 네. 많은 이게 근데 도움을 받았죠. 네. 약하죠. 사실은 법이 아니라서. 그렇지. 항상 조금 불안하고 불안한 그다음에 또 거죠. 하나는 이제 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영주권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걸로는 지금 영주권 신분이 적법한 아예 안 되는 신분 거죠.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어쨌든 내년 아마 요거는 그래서 내년 이제 회기로 또 넘어가게 되고 조금 당분간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1월 영주권 문호가 이제 발표가 예, 됐는데 11월 벌써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지금 10월이니까 지금은 10월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11월부터는 11월 발표된 거를 봤는데 네. 그 이제 발표가 그렇게 됐어요. 특히 오늘은 취업이민 얘기를 할게요. 취업이민 중에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3순위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 경력의 숙련직 그쵸. 또는 2년 이하의 경력이나 아니면 무경력인 other worker가 있어요. 그 비숙련직. 외에 비숙련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숙련직, 전문직 빼놓고 다른 전부 캐러고리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따로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 비숙련직까지는 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비숙련직이 문호가 뒤로 확 밀렸었거든요. 밀렸죠. 3년 정도가 밀렸다가 10월에 한 1년 3개월이 그 앞당겨졌어. 앞당겨져서 2020년 맞아요. 9월까지 2020년 6월까지 갔어요. 그게. 예. 그래도 2022년 뭐 10월인데 2020년 6월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2년 이상이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유 이거 언제 되려나. 그 신청을 하나 이제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 문호라는 게요. 먼저 발표되는 게 우선 국무부에서 비자 블리턴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비자 블리턴은 블리턴.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영주권 문호가 이거예요. 이거? 국무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비자 블리턴인데 여기에는 그 파일링 데이가 파이널 액션 데이시 나와요. 즉 파일링 데이트는 접수를 할 수 있는 일자고요.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다 끝나고 우리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그 확정 일자예요. 마지막. 그 두 개가 있어요. 영주권 발급 확정 일자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파일링 데이시니까 우리가 이민국에 파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데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무부 발표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경우에 파일링 데이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있으면서 I-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하면 여기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민국에서 또 발표를 해요. USCIS에서 Adjustment of Status라고 신분 조정 파일링 차트를 발표해요. 따로. 그거를 하는데 그거가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자, 우리 이민국에서는 국무부에서 발표한 비자 블리턴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를 받고 또는 확정 일자, 그러니까 영주권 파이널 액션 데이트를 기준으로 접수를 받는다라고 발표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지금까지 취업 이민은 항상 최근래에는 계속해서 파이널 액션 데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호가 완전 열려야지만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비숙련직의 경우 파일링 데이시 2020년 6월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죄송해요. 파일링 데이시 파이널 액션 데이시 2020년 6월이고 그다음에 파일링 데이트는 2022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려서 내가 파이널 액션 데이시 돼야지 접수 확정, 그러니까 접수 가능 일자가 아니라 영주권 발급 확정 일자가 돼야지 접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계속 그 날짜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0월부터는 이게 바뀌어갔고요. 우리 이민국에서 이제 받아도 돼. 우리 이제 처리할 수 있어. 파일링 데이 기준으로 접수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10월에. 그래서
비숙련직들이 쫙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월부터. 그래서 11월 문호가 발표되면서 이민국도 또 발표를 했어요. 이민국 11월에도 우리는 파일링 데이 기준으로 접수 받을게. 그러니까 비숙련직 접수해라고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비숙련직 중에서 지금 네. 이제 뭐 광고를 끝내고 노동 인증서가 끝나고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죠. 왜냐하면 내가 문호가 안 열려 접수를 아유, 못 하니까. 맞아요. 근데 10월부터는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11월도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11월도 괜찮은데 12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민국에선 그걸 보고 조정을 해요. 자, 이번에 가족 이민은 우리는 접수 일자로 접수를 받겠다. 취업 이민은 확정 일자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해. 지금까지 취업 이민은 다 확정 일자로 받았어요. 접수를. 그런데 10월부터는 네. 접수 일자로 접수 일자로 파일링 데이 기준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좀 그렇게 달라요. 두 개 국무부하고 이민국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거 영주권 문호 계속 닫혔대. 그거 맞아요. 이제 뭐 미디어에서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됐는데 전진이 전- 없었어. 동결이야. 그러거든요. 전 분명히 그렇게 봤거든요. 예, 동결인다라고. 비숙련직으로 근데 하신 분들은 뭐 10월에도 이거 2020년으로 그대로죠. 후퇴가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유 나는 접수를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민국 발표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민국 또 발표는 다르구나. 신문에 잘 안 나더라고요. 그 항목을 잘 얘기를 안 하지. 그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 모르시는데 이민국 발표 기준으로 접수를 저희 이민 사무실에서는 항상 그거를 그게 더 주시합니다. 중요하군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예, 예. 오. 그래서 다행히 10월부터는 비숙련직 그 문호가 2020년 9월 일자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되는 거죠. 2020년 그러네요. 9월이면. 뭐 9월이면 이미 지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무리 되는 늦어도 거고. 2022년 초에는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예, 그쯤에는. 다 네, 되고.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게 또 다음 달에 또 달라질 그렇죠. 수도 있다. 네, 이민국에서 자기네 이 서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프로세싱 이걸 보면서 네.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접수 일자로 받으니까 너무 쌓였네. 그럼 갑자기 이제 그러면- 확정 일자로 바꿀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접수 일자로 바뀐 게 지금 9월에서 10월 넘어오면서 처음 바뀐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있어요. 이게 오,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아무리 접수 일자로 받지만 영주권 발급은 확정 일자가 돼야지 영주권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2년은 기다리셔야 되는 건데 문호가 전진하지 않는 한은 하지만 접수를 일단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첫째, 네. 신분을 유지 안 해도 돼요. 그러네. 둘째, 네. 노동카드가 나오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접수를 빨리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접수 일자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우선 그런 노동 허가와 여행 허가가 나온다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지금 뭐 여행 허가는 뭐 너무 오래 나오니까 그거는 그거는 좀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도 노동 노동 허가 허가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여행 허가소와 노동 허가 콤보 카드를 하는 보통 발급을 하는데 그 콤보 카드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인민국에서 지금은 노동 카드부터 발급을 먼저 합니다. 해줘요. 그래서 노동 카드는 요즘에는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소셜 번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동카드 나오면 소셜국 가서 소셜번호 신청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가 고무적이네요.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학생 신분을 유지해 왔어요.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치. 하지만 또 신분을 유지 안 안 해도 학교를 안 넣어도 되네. 영주권 그 받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네요. 네. 신분 유지를 안 해도 되고 학비 그래서 조금 좀 힘드신 분들 잠시 그들은 쉬어갈 잠시 수도 있고 쉬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I-485라는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했을 때의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비자 그게 블리턴 485의 공식 그게 명칭이에요? 485의 Adjustment of Status가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신분 조정 조정이라는 신분을 뜻이군요. 내가 현재는 내가 F1이든 뭐 H1B이든 그런 비이민 비자 신분인 거예요. 비이민, 넌 이미그런트에서 네. 나는 이미그런트 들어- 이민자 신분으로 어저스트를 한다라고 그래요. 한다. 신분 조정을 한다. 그래서 신분 조정 신청서가 I-485의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예, 영주권자가 된다는 영주권 신청서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그냥 영주권 문호만 보고 음. 우리 이 11월도 또 진전이 안 됐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네, 거. 예. 특히 비숙련직 비숙- 그 취업이민 맞아요. 네. 그 부분만 오픈이 안 되고 그런데 다 계속해서 다른 숙련 다른 거는 다 취업인은 오픈이죠. 다 오픈이 됐죠.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만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민국에서 네, 접수 일자로 자로 485를 받겠다라고 파일링 데이로 발표가 됐어요. 받겠다라고. 그러니까 파일링 데이시 아닌 파일링 파일링 데이스로 데이스로 받겠다. 받겠다. 접수 일자. 원래는 네네. 파이널 액션 데이스로 그렇죠. 했었는데 네, 아유 잘 따라오시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네. 부분들 반가운 소식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조문경 변호사님이셨습니다.